자, 내일은 어떤 종목의 기준을 설정을 할까요? 오늘 기준에서는 어제 야간에 이제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서 복귀를 해본다면은 요 종목군들 그대로잖아요. SFA 반도체, 다날, 쇼박스, 삼성출판사, 인터파크 야간에 또 개장 전에 올려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요. 같이 한번 놓고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 속에 이제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다 기억을 하신다는 힘들고 맨 처음에 SFA 반도체 기준입니다. SFA 반도체의 경우 잘 보시면은 오늘 거래량이 어제 기준 잡아드릴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5천만 주 거래량의 양봉이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오늘 시초가가 2.15%고 양봉인 적이 순간적으로 잠깐 있었겠죠. 그렇게 돼서 한번 보시면 5분봉 기준에 전체적인 흐름 이렇게 그렇게 돼서 아이고 복귀를 해보시면은 이게 이제 뭐 무조건적으로 종목 올려드렸다고 매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보면은 이제 나 주린이에요. 주린이면 이제 매매를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는데 나 주린인데요. 네, 주린인데요. 나 이거 사야 돼요? 나도 모르지. 왜?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기준 잡는다? SFA를 개장초 기준에서 5천만 주의 거래량을 넘길 수 있는 거래량이 수반되고 움직임을 주면 들여다본다. 5천만 주의 기준에 어떻게 돼요? 0.5에서 1%니까 소문나 있죠. 그럼 1%의 기준에 50만 주가 터지고 9시 2분까지 얼마? 250만 주가 터지고 9시 10분까지 500만 주가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양봉이어야죠. 그럼 1분봉으로 더 멀리 당겨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1분봉으로 당겨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개장 초에 거래량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동시효과 기준에 1% 50만 준 터졌죠. 터지고 순간적으로 팍 올라왔어. 그래서 여기서 내가 따라 붙었다. 그러면 이제 이 가격 대비 3%를 놓고 보셔야 되니까 3% 정도 손절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팍 쳐서 올라갔길래 따라 붙었다. 그럼 내가 9,600원에 샀다. 손절은 얼마야? 9,300원 이탈되면 손절이지 뭐. 그잖아요. 그 기준을 딱 설정해 놓고 대처하는 거예요. 9,300원 이탈됐어. 그럼 손절이에요. 여기서 쭉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못 뻗어 올라가잖아. 그런데 보면은 2분 만에 소문난 종목이니까 5% 얼마? 그러면 250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둘이 합쳐봐야 100만 주예요. 100만 주 좀 넘어. 250만 주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거래량이 둔화됐고 손절 범위는 안 왔더라도 거래가 없어. 그럼 잘라낸 다음에 거래가 터지고 움직이면 양봉이면 들어가야죠. 아니면 뭐 9,300원까지 기다리든가. 결국은요. 거래량이 터져야 안 터져요? 오늘 터져 안 터져? 안 터지잖아요. 50만 주 다 미만이잖아. 9시 반까지 거래량이 어떻게 돼? 안 나와요. 9시 10분까지 거래량이 안 나와요. 9시 10분까지 기준 볼까요? 9시 10분까지 50만 주에 5천만 주에 10% 분명히 여기 적어드렸잖아. 9시 10분까지 10% 500만 주 터져야 되는데 500만 주 나와요? 안 나오잖아. 9시 반까지 그러면 20%면 얼마야? 1000만 주 터져야 되죠. 안 나오죠. 거래량이. 거기다가 음봉이야.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니까. 왜 자꾸 안 들어간다는데? SFA 반도체 나 여기서 물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사냐고. 교육받고 안 사셨어야죠. 두 번째 다날이에요. 다날 같은 경우에 어제 기준에 개장 초부터 해서 움직임이 나올 때 17일 날 기준에 예를 들면 이때 순식간에 치고 올렸는데 이때 못 샀으면 못 사는 거죠. 잘 보고 있어서 빠바방 오우 예 하고 산 거 아니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상이야. 어떻게 하라고? 못 사는 거죠. 세 번째 쇼박스입니다. 쇼박스의 기준 거래량 얼마? 3천만 주 잡아드리고 상한가 가려면 8천만 주 터져야 된다 그랬죠. 일단은 3천만 주가 터졌느냐라고 했을 때 거래량 얼마예요? 5,300만 주입니다. 8천만 주 터져서 안 터졌죠. 그럼 얘도 1분봉 볼까요? 1분봉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방안에서 이제 이 종목을 잡아내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변동성 완화 장치 들어가고 변동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초가가 딱 형성됐는데 살 수 있어 없어요? 가슴에 손 얹고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사잖아. 못 샀잖아요. 뻥쟁이들. 음봉인데 어떻게 사냐고. 시초가 형성되고 음봉인데 어떻게 사요? 시초가 형성되고 음봉인데 어떻게 사냐고. 3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면은 예를 들어서 9시 10분이에요. 9시 10분 기준에 9시 10분이 이겁니다. 9시 10분에 3천만 주 대비해서 거래량이 10%면 얼마? 300만 주가 터져야죠. 터졌잖아. 확 밀리더니 터졌어요. 그럼 어디서 어떻게 잡아요?
300만 주가 터지고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영역이 아니다 할 수 있는데 이 절반을 넘기든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 절반을 넘기는 5,700원대 두 번째 기준입니다. 여기 5,450원에서 돌려줘서 3%를 들어 올린다. 예를 들면 그럼 1,500원이다. 그러면 얼마에 5,600원 정도.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까지 들어 올려줬는데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손절 범위는 다시 미끄러지면 손절을 하겠다. 뭐 이런 기준점 예를 든다면 그거 말고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1, 20분 만에 빵 치고 나왔던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응? 그러면 이때 들어갔든지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못 들어갔든지 응? 이때 들어 수익을 내고 나왔든지 아니면 늦게 따라붙었다가 손절을 했든지 10% 범위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고 했으니 뭐 따라붙었다라고 한다면 손절의 범위가 되는 거죠. 3% 기준에. 그리고 나서 인터파크, 삼성 출판사는 좀 더 볼 거니까 인터파크. 그 인터파크는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시초가 부분에 있어서의 거래량이 어떻게 나와요? 5천만 주의 거래량을 기준 잡아드렸잖아 어제. 그럼 어떻게 돼? 5천만 주에 10% 10분 봉의 기준에 그러면은 5천만 주에 500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터져요? 안 터지죠. 거래량 없이 질질질질이죠. 그럼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아니 왜 자꾸 윤정도를 거짓말쟁이를 만들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잖아. 여기 거래량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200만 주인데. 응? 안 들어간다고. 못 들어간다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육받은 그 기준점만 명확하게 잡아내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여기는 없는 거고. 응? 그죠? 뭐 상한가 거래량? 오늘도 상한가 거래량 해드려요? 응? 자, 출석 체크 한번 해봅시다. 상한가 종목 주세요 하시는 분들 333 한번 갑시다. 응? 333 333 빨리 얼른 333 333 333 333 빨리 얼른 333 333 빨리빨리 그렇게 해서 오늘도 삼성출판사처럼 상한가 종목 주세요. 응? 뭐 능동적이시고 많은 분들이 주세요 해야 뭐 거래량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든 종목을 포착을 해드리든 하지. 종목 포착도 안 하고 뭐 그러면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상한가 종목 한 3개 올려놔 볼까요? 나도 상한가 종목 주세요 이렇게 얼렁 333 333 지금 소리가 안 들린다고 올리신 분도 계세요. 답변 넣어주시고 노란톡 국민톡에도 여러분들이 333 올려주시고 저기 1441명 방에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송에 참여하신지 모르시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하신 것 같아. 여러분들 우리 임직원분들 본인들의 직접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답답하실까 생각해서 콜센터에 전화하세요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자세히 설명드려서 참여하실 수 있게 링크를 드리든가 좀 하세요. 자, 종목군을 설정을 쭉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략 부분이라는 게 많은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쉬어가자, 이거 조정이 좀 깊어질 것이다, 뭐 이런 전략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좋은 장에 지금 이따만큼 아니 지수가 무슨 뭐 코딱지만큼 밀려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힘겨워요 하는 것도 웃을 수 있고, 아니야 지금 미국장이 0.7% 밀려. 아니 0.7%가 대순간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0.7%가 무서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 기준을 잡으면 그때 하루에 10% 12% 빠졌어 하루에. 그리고 그 이후에 흐름에서는 3% 4% 우습게 빠졌어요. 3, 4% 뭐 5% 우습게 빠졌어요. 6% 우습게 빠졌어. 지금 기준에 하루에 150포인트씩 빠졌단 말이야. 하루에 150포인트. 근데 그게 뭐 왜? 그것도 이겨냈는데 결국은 불과 몇 달 전을 기억을 못 하셔서 여기서 뭐 뿌리는 거야? 좀 수익이 나셨나 보네. 멋도 좀 부리시고. 멋 뿌리는 것뿐이 안 돼요. 멋 좀 부리는 거지. 아이고 나 수익 나니까 멋있어. 아이고 우리 시장 조정 한번 만끽해 볼까? 뭐 이렇게 갈 길이 바빠 죽겠는데 무슨 시장 조정을 만끽을 해. 빨리빨리 수익 내야지. 시장이 사상체대치 신고가를 내려고 했는데 어디서 조정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3천이 이탈됐어요. 뭐 2천이 내려 2,800이 깨져서 뭐 2,600 내려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결론적으로 역대적인 그 시장의 흐름에서는요, 시장 지수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 20%씩 밀려 내려오는 케이스는 2000년 이후에 4-5분뿐이 없어요. 2000년 이후에. 그리고 그게 또 바닥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0% 이상 조정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뭐 이가 조정이 5.5%인데 추가 10% 내려온다고 칩시다. 그럼 4% 내려오는 거 그걸 못 견뎌서 정리해서 밑에서 사겠다고 최저점에서, 에이구 욕심쟁이들 아주 그냥 우후후 그냥 욕심쟁이들 우후후 그잖아요. 기다리는 조정이,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온다라고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와봐야 나만 빠졌나? 와봐야 나만 빠졌어? 시장이 빠진 거지. 그 정도쯤은 시장하고 연동해서 보셔야 돼요. 너무 딱딱 집어서 내가 저점 고점을 다 잡아먹겠다 하면은 그거는 욕심쟁이 우후후 나나맘님처럼 쓰리쓰리 이렇게 하실 정도로 시장에 대해서 재밌어 하시고 행복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내일의 기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을 뭐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여다 볼지의 기준을 볼 텐데, 일단은 뭐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도 좀 사실상 부담이 돼요.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도 뭐 적은 거래대금 가지고 훅 들어가도 대체가 안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70만 주, 100만 주의 기준을 잡았을 때 3,500억, 100만 주, 1억 주면은 3,500억. 뭘 생각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K, T, CS, KTCS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주가가 올라와서 시가총액이 1370억뿐이 안 돼요. 주가가 올라와서 1370억. 이제 오버슈팅 자락을 줬는데, 여기서 뭐 추세적인 강세를 띈 쪽이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갈지 더 한번 땡겨 놓을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시간의 그 흐름을 보면 상한가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시간에. 근데 이제 매수 잔량이 100만 주고 매수가 이제 200만 주 거래 체결이 됐어요. 체결가가 막판에 이제 상한가로 밀어제낀, 뭐 자전을 돌려서 한 건지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의미를 부여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일단은 그 어차피 상한가 기준에 변동성 종목을 들여다보고 매매 기준을 설정한다면 지금까지의 거래 대금은 이거 갖고는 안 돼요. 1580억 거래 터진 거에 대해서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외국인 기관 쪽에 기관 쪽이 매수를 했다,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뭐 기껏 해봐야 개인들이 27만 주 뺏겼는데 금액으로 기준 잡아봐야 몇억 얼마 되지도 않고 30만 주 기준이 10억이잖아요.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만 이제 교육용의 기준, 또 여러 가지 기준점을 변동성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보자라고 했으니, 제일 밑바닥에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KT, CS 이렇게 해서 설정을 잡아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에 그러면은 기준점을 뭘로 잡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체결 거래량이 일단은 뭐 속임수가 됐든 뭐가 됐든 200만 주에 매수 잔량이 100만 주에, 그럼 310만 주, 315만 주 기준 잡았을 때에 윤정도의 기준은 300만 주 기준에 3분의 1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의 3분의 1이 동시효과에 체결이 된다라는 기준을 잡아요. 그럼 100만 주의 거래량이 잡힌다고 보고, 소문이 나 있는 종목은 어떻게 된다? 동시효과의 1%. 여기 요 기준이 소문나 있을 때 1%,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자료 부분이 어느 거냐면, 우리 이제 풍문루드로서의 자료 부분이 됩니다. 어떤 거죠? 거래량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지금 이제 우리 쪽에 모니터링 하는 직원분들 계시면 내일 방송 원고에 이걸 좀 넣어달라고 그러세요. 오늘 제가 까먹어 버렸는데, 왜냐면 오늘 이제 삼성출판사 단기 공략주 변동성 거래 이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이거 방송 원고에 내일 넣어달라고 전달을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여기서 이제 빠져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늘도 이제 우리 직원분 잠깐 내려왔을 때 무지하게 저한테 혼이 나고 올라갔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거 다 방송 중에 이거 다 캡처를 해놨다고. 요 내용을.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 내용을 캡처를 했어요. 3,000억으로 지금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타이핑 다 쳐서 오전 근무자에게 넘겨주세요.
그걸 지금 그 우리 임직원 방에도 저한테 대답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요거를 먼저 드릴게요. 요걸 드리고 요 이제 그 교육 자료 원하시는 분들 한 번 더 출석 체크 갑니다. 이제 인원 좀 들어오셨으니까 교육의 힘, 나 이거 상한가 잡는 방법, 개장 전에 상한가 잡는 방법 이걸 좀 주세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자료이냐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직장인 교육 VOD가 있어요. 이 직장인 교육 VOD 보시면 이거 11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던 거예요. VOD 9시간짜리를 드리진 않지만 요 교육 자료를 드리고 있잖아요. PPT 자료를. 그죠? PDF 자료를. 이거 지금 VOD 9시간에 110만 원, 9시간에 110만 원. 이게 어디에도 있다? 쿠팡에도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는데 나 이 자료 받고 싶어요. 교육의 힘. 교육의 힘. 윤정도 여기 보시면은 110만 원짜리 요거는 2020년 8월 달에 영상을 작성한 거고요. 이거는 언제? 2018년도 그리고 99만 원짜리는 2015년도에 제작을 한 거예요. 14시간짜리 이거는. 그래서 요 기준점의 자료 중에 일부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텍스트 요 내용 하나하고 요 내용을 내일 방송 온 거 만들어 주실 때 요 자료 내용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저거를 다 쪼개서 이제 여기다 설정을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표 안에 넣어서 두 군데로 나누어서 좀 볼 수 있게끔 요 자료 내용도 넣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지금의 그 조금 전에 그 화면 내용 그거를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요 자료 있죠. 요 자료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요 텍스트 자료하고. 그러면 내일 방송 화면에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이 텍스트 화면이 야간 교육할 때 올려드렸다 해서 이게 캡처가 돼 있어야 돼. 예전에는 이거 다 캡처했어요. 근데 예전 건 여기가 1000억이란 말이야. 그럼 오늘 기준에 3000억으로 올려놨으니까 3000억 기준에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 자료. 그 다음에 그러면 풍문루드로서 12월 11일자 자료를 넣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향후에는 이거 이제 제가 이렇게 안 하고 풍문루드로서 바로 올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 링크 다 올려주세요. 링크를 유무료 방에 다. 풍문루드로서 12월 11일자 링크하고 또 한 가지 뭐 알려드렸죠? 어제 분명히 그거 다 마무리하라 그래서 오늘 출근해서 마무리하든지 1월달 이후에 야간 교육할 때 거래량 교육했던 부분 그 부분에 링크. 그러면 교육 링크가 몇 개 올라가야 되죠? 우리가 2개가 올라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풍문루드로서의 12월 11일자 요 링크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죠? 요 링크가 이렇게 지금 어제 그렇게 설명하고 앞섰는데도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요렇게 요 링크를 주시라는 거고, 지금 이제 거래량 기준에 여기에서는 안 나오죠. 어떤 거 기준이냐면 야간 교육의 기준에 이렇게 풍문루드로서도 있고 여기 야간 특별 방송, 그렇지, 이렇게 단어를 넣어줘야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해드렸기 때문에 어제 그럼 링크가 3개가 되겠네. 어제 기준에 이렇게 올려드린 자료 내용 이거 지금 다 무료방에 이제 다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예전 거에 또 있단 말이에요. 요거 말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임직원분들께도 한번 다 알려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1월달 자료라든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1월달에 뭐 아무 날짜나 이렇게 중순이나 이런 데 찍어 보시면은 밑에 이제 그 야간 자료가 12월달 1월달 야간 교육 자료가 여기 뒤에 있겠죠. 이걸 광고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상한가를 LG전자 뭐 시장 주도주 목표 주가 설정 방법, 기술적 분석의 모든 것, 주도주 전략, 뭐 교육의 힘 3,500 근거, 개장 전 상한가 잡는 비법, 여기 하나 또 있네. 그럼 요거를 이렇게 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송 끝나고 또 한 번씩 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시면은 되잖아요. 자료는 방금 올려드렸잖아요. 풍문루드로서 개장 전 자료. 그 다음에 갭교육 국빈 노출 자료. 요것도 갭교육 국빈 노출 자료. 요거까지. 그렇게 해서 보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왜 저거를 드리냐면은 제가 예를 들면은 기존에 영상 찍어 놓은 거에 일요일자 같은 경우는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날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어차피 또
1시간도 채 안 남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이 내일 공약주도 봐야 되지만은 시장 상황, 연기금 관련된 내용, 또 삼성 출판사에 대한 복귀 이런 부분도 다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일자별, 시간별의 기준에서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 설정 방법의 기준에 3천억을 기준으로 잡는다. 예전에는 1,000억을 기준 잡아드렸는데 왜 3천억이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예전에는요, 잘 보시면 2019년도에 어떻게 돼 있어요?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 상품 다 포함해서 10종목, 14종목뿐이 안 돼요. 1,000억. 하루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인 종목이 코스닥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다 합쳐서 14개. 언젠데 2019년 1월 10일, 1월 11일, 1월 18일. 그죠? 뭐 16개 종목. 근데 이게 2020년 2월에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16개 이렇게뿐이 안 나와요. 1,000억만 넘어도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5월 15일자 정도만 돼도 하루에 이렇게 40개 이상이 나옵니다. 1,000억 이상짜리가 40개 이상.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 이제 다시 놓고 보시면은요. 오늘 기준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제가 해놨나 모르겠습니다만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있겠죠. 아까 있었으니까. 그래서 상위 종목 한번 볼게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나와봐라. 오바. 자, 오늘 기준에 거래대금 상위 어디 있니? 거래대금 상위 쭉 넘깁니다. 오늘 할 게 많아. 연기금도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2,550억이 돼야 20위 안에 들어와요. 그것도 상품 다 빼고. 그러니까 지금 거래대금 1,000억 이상짜리는 뭐 50개 이상 뭐 이렇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기준이 잡힌다는 거죠. 3,000억이 형성돼야 20위 안에 겨우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1,000억 정도 수준에서.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가슴에 손 얹고. 저는요, 제가 이런 교육을 해드리면서요, 농담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교육하다가 소름 돋아. 막 지금도 소름이 돋았어. 아니,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린이시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 유료 가입하신 분들이 30대, 40대, 50대까지 계시고, 그 다음 60대 어르신, 70대 어르신, 80대 어르신, 90대 어르신, 90대 어르신은 우리 노계 선생님 92이세요. 예?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결론적으로 그런 분들이 젊은 분도 들어와 계신다는 거는, 인터넷 뒤지면은, 포탈 뒤지면, 조금만 뒤지면은 교육 자료들 다 나오는데,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보실 필요가 없다는, 그거는 옛날 거, 남의 거, 그냥 금융투자협회에서 예전에 고전 버전 갖다 놓은 거, HTS 연동되기도 전에 그 옛날 거 전표로 주문 넣을 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내용들의 기준을 잡은 거고, 이 기준은 살아 심쉬는 거죠. 하다못해 1년 지난 상태인데 거래대금 1,000억과 지금 거래대금 여기는 지금 상품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뒷페이지는. 여긴 상품 다 빼고도 3,000억 수준의 거래대금이 나와봐야 20위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거래대금이 풍부한 종목이 많은데 그 종목 중에서 변동성 종목도 잡아내면은 환급성도 나오고 매매도 되고 좋은데, 그냥 거래대금도 없는 종목에서 말 같지도 않은 그러한 전략의 기준을 잡는다? 아이고 참. 이것도 신풍제약 보세요. 우리가 신풍제약 같은 경우 거래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종목 10,000원 미만에서도 들여다보고 공략의 기준을 잡아드렸었단 말이에요. 상한가를 뭐 한두 번 잡아먹나 신풍제약에서. 근데 이제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멈춰지면은, 그러면 정리하고 남는 게, 그게 기준점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교육으로 다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게 1,000억의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3,000억의 기준의 거래대금을 잡는다. 지금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직원 분들, 야간에 남아 계신 분들이 오전에 원고 쓰시는 분들한테 넘겨드려야 될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내가 방송 끝나면 다 잊어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이 화면을 캡처해야 되는 거.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그런 내용들 텍스트를 다 올려놓으셔야 돼.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노란톡 국민톡에 계시는 회원님들이 보실 때에도 이런 자료들을 이해를 빨리빨리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내일 출근하시는 근무자들도 시간 표시해놨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상의 몇 분부터 몇 분까지를 보시면 거기서 기준을 잡아줍니다. 작업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겠죠. 아니에요. 그 남부루 선생님께서 코로나 환자 늘어난 것도 어제 오늘 지수 빠지는데 영향이 있었을까요? 하신데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전혀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12월 달, 11월 달 막 그 굉장히 크게 급진적으로 이제 코로나19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이제 굉장히 머리가 아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을 때 주말에 특히 이제 그렇게 많았었죠. 주말 일요일마다 굉장히 우려감이 많은 상태여서 진짜 막 4시간 5시간씩 야간 교육 해드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결국은 아무 문제 없었죠. 아무 문제 없었어요. 시장에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어찌됐건. 그래서 잘 보시면 그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윤정도 치고 찾아오시면 돼요. 그 홈페이지에서 잘 보시면 뭐 1월, 2월 뭐 다 있는데 12월 뭐 정도 볼까요? 이게 12월, 이거 1월이네 아직도. 그런데 이렇게 좀 볼게요. 쭉 보시면은 거기에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뭐 갑자기 뭐 1000명 넘어가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으니까. 그 뭐 4대처럼 캔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일요일 날 위주에서 이제 조금 들여다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6월 15일 조정폭 4.7% 조정만 아니면 8월 18일 3%대 조정은 기회다. 코로나19 이때 언제예요? 12월 20일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공포감이 앞서고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이런 제목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만약에 폭락이 나와도 4.7% 이때 기준에 막 120포인트 막 이렇게 빠져도 그거는 걱정할 조정이 아니다. 그 정도가 됐을 때 좀 우려감은 있지만 뭐 8월 18일이 마지막 그 급락이었거든요. 지금 8월 18일처럼 뭐 3%대 급락 나온 적이라도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거짓말쟁이들이지. 그래 결국은 저러한 흐름들의 기준에 우리가 이제 조정폭이 코로나19 때문에 만약에라도 나오더라도 대처를 잘하면 된다 했는데 그게 이제 14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14일, 20일.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변동성 확대에 뭐 테마주도 설정해놓고 좀 주의를 기울여 보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결국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1000명 넘어가고 난리가 나 있을 때 기준에서도 그래서 그 기준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어찌됐건 그 이 기준에 3천억의 기준을 설정해서 이렇게 그 단기 공략주 설명드리는 케이스 자체가 없을 겁니다. 그죠? 없을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1364명 방에 바로바로 광고 안 지우니까 난 방송하면서도 보고 있지. 광고를 바로 안 주니까 공지까지 넣어버리죠. 그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 잠시만요. 제가 공지 빼놓을게요. 왜 다른 분들이 방 옮겨서 그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지금 광고 지우는 채널이 여긴가? 이쪽 방에 이쪽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그 권한을 핸드폰 다 들고 있으라 그랬죠. 핸드폰 다 받아. 핸드폰으로 다 지우면 될 거를 그걸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나도 방송 집중 못하고 내가 같이 이걸 지워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면 이 광고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셔서 본의 아니게 윤정도 보러 오셨다가 저런 그 광고쟁이들한테 크게 그냥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어서 이게 지금 원활하게 지금 4분 5분이나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또 업무도 있고 하다 보니 야 이걸 공지까지 이렇게 넣는 녀석들이 어딨냐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실까봐 제가 지금 같이 좀 지우는 겁니다. 일단 어찌됐건 지금 지워놨고요. 목소리 왜 그러냐 그러는데 뭐 목이 완전히 뭐 가서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대금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설정을 해서 종목군들을 설정해서 잡아낸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군들 삼천 출판사 같은 종목군들을 잡아내실 수 있어요. 예전처럼 객장에다가 전표에 수량을 써서 매매 주문을 내던 시점하고 다르잖아요. 그 HTS상 또 MTS상에서 또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고빈도 거래를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빈도 거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빈도 매매를 하다 보니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터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규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해외에서는 그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건 그 거래량하고 대형주의 정상적인 거래량하고는 차이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개인별로 매매를 하실 때는 와 거래대금 1,000억이야. 근데 지금의 변동성에서는 거래대금 1,000억도 이제 우스워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래대금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형사, 삼성출판사가 시가총액이 사실상 뭐 오늘 상한가 가서 한 4천억 원대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삼성출판사의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이 가끔씩 이렇게 터져서 움직일 때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왜 올라? 그러니까 뭐 상장 추진도 있고 뭐 별의별 이제 내용이 있죠. 근데 그게 공시 의무 공시 내용도 아니고 보도 자료의 기준이고 이렇잖아요. 결론은 오늘 그 2월 18일 기준에서 거래량이 그 시가총액이 4천억 분이 안 되는 순위에도 없는 종목이 5,600억씩 터지다 보니 시장 관심이 증가하면서 변동성이 커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질문 내용도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옮겨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제 요거는 거의 이제 끝자락이라는 거죠. 뭐냐면은 정상적인 중소형주, 예를 들면 어제 같은 날 SFA 반도체가 3거래일째 강세를 띄워주고의 변동성. 그러면 삼성전자나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에서 대형주가 쉬고 소부장 쪽이 움직여주고 그런 흐름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의 흐름은 뭐예요? 얼마 전에 이제 쿠팡 상장 관련된 종목군들의 동방이나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이라든가, 그리고 뭐 삼성출판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장 추진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의 변동성, 토박스코리아 연동돼 있고 뭐 아기상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한 부분들의 심리적인 면 기준이 좀 설정이 돼 있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로도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은 그런 거 이제 뭐 굉장히 긴 내용이니까 장중에 교육 받으시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의 기준에, 이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교육용 1%만 보시고, 시초가 대비 5에서 10% 상승 목표만 보시고,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주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데 짜투리 금액 가지고 일부 한번 들여다보겠다. 왜? 원체 지금 시장 지수의 변동폭이 그렇게 사실 크지가 않아요. 또 한방향성으로 아랫방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못해. 현금화를 하지 않는 한 매매를 못해요. 근데 현금화는 윤정도는 그럴 필요 없다. 굳이 추가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고 본다. 더 밀린다 할지라도 밀릴 거야 라고 예단하지 않는다.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파장을 매매하는 게 낫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력 비중 가져가면서의 일부만 기준을 잡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대형주 기준보다 여러분들께 그러면 교육 기준에 어제와 오늘 상한가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죠. 거래량이 터져 있는 거, 거래량이 터져 있어서, 거래대금이 터져 있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쪽의 기준이 어찌됐건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추세매매, 중형주급에서의 추세매매를 기준 잡는다면, 예를 들면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뭐 3천억이 안 되더라도 그런 기준을 놓고 보는 거고,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예를 들면 명신산업 같은 경우 이쪽도 뭐 이슈죠, 이슈. 오늘 변동성이 24.96%까지 나왔고 거래대금이 6,600억이 터졌죠. 명신산업이 내일 거래대금이 여전히 형성된다면 그 변동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출판사에 이어서 삼성출판사는 이제 기준 거래량만 잡아들이고 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조치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틀 연속 상한가라고 한다면 변동성의 확대 때문에 투자 주의, 투자 경고 뭐 이런 부분이 설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준 거래량만 설정해주고 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거냐, 나오게 되면은 그 기준점에서 어떤 거 상한가의 기준을 설정 범위를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거 KTCS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어떤 거 DPC, 오늘 장중에 이제 저희 쪽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DPC 이거는 아까 이제 복귀 교육 해드린 것처럼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육용으로 보시고, 이걸 올려드리면 야간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나마 교육받고 내일 거래량 터지고 양봉인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또 우리 유료 고객님들은요, 윤정두가 문자 사인을 드리는 경우만 들어가면 되는데 아마 내일은 이런 종목의 문자 사인이 안 나갈 거예요.
아니 우리가 좀 편하고 대형주에서 이제 뭐 지금도 여전히 수익이고 고점에서 잡으셨더라도 손실 범위가 제한적이고 그렇긴 한데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돼 있으니까 숨 좀 고르신 다음에 문자까지는 안 나갈 거예요. 다만 이제 교육용으로 한 번씩 보시라고 해드리는 거고 또 매직 계산기를 통해서 매직 계산기 그 매매 전략 기준을 잡아드릴 거고 그것만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럼 내일은 아예 뭐 그냥 세일즈를 하죠. 뭐 세원 이렇게 해서 뭐 기준을 잡든가 세일즈를 한다라는 얘기가 그동안 이제 대형주 위주에서의 기준점을 다 잡아드리고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그 부분을 좀 뒤로 이제 빼놓고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저 기준이 제한적이긴 한데 롯데케미칼 부분 빼놓고 코리아 센터까지 한번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많긴 한데 이게 이제 한번 볼게요. 뺄 종목은 빼드리면 되니까 다시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 드릴 테니까 아침에 다시 한번 8시 50분 기준에 이 종목군들을 다시 넣어 드릴 거예요. 실질 이제 개장초 전략에서 이제 움직임 가져갈 수 있을 때 그래서 남보루 선생님 이 질문을 제가 그러면 이 링크를 드릴게요.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신 분 계시죠?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공지사항 기준에서 코로나 제가 그냥 아예 해드릴게요. 이번까지는 나중에는 이거를 능동적으로 이제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코로나 관련된 예전 방송 12월 달 방송에 코로나 관련된 12월 20일 그다음에 12월 14일인가 그 기준에서 그 당시에 아마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좀 크게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기준에서의 링크를 제가 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릴게요. 그게 지금 그때 당시에도 올려놨나 모르겠습니다만 야간 교육, 변형 코로나19 시장 영향, 변동성 금리, 거래대금 이렇게 해서 12월 21일 이때 기준하고 그 다음에 12월 13일께 없네요. 이 기준의 내용을 한 번씩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여기 13일 거 있죠.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 이게 이제 좀 알아들으시겠어요? 알아들으시면 또 답변 저한테 또 올려주셔야 돼요. 이거 이제 유료방에 올려놨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복사해서 저쪽 우리 이쪽 유료방은 제가 마저 넣을 테니까 무료방에도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 관련된 내용의 교육,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똑같은 내용 맨날 해가지고 시간만 빼먹지 말고 새로운 거 계속 해드려야 되잖아요. 새로운 게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교육해드릴게. 그냥 일반적인 교육 이상으로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거 다 옛날 거 날짜별로 이거 싹 다 정리해놨나요? 엑셀 파일에 넣어놨어 혹시? 안 들리시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나 우리가? 엑셀 파일로 정리해놨어요 다. 그러시면 이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걱정 마세요 남보루 선생님. 제가 그건 다 기준 잡아드릴 테니까. 여기서 한 번만 더 여쭤봅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내동매매 안 하고 교육받은 대로만 진짜 열심히 하고 여기서 욕심 안 내고 여기서 오늘처럼 또 상한가 2종목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상 돈이 또 다 내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진짜 나는 좀 뭐라 그럴까요? 내일 아침엔 종목군들이 또 바뀌어요. 상한가 위주의 변동성이 그러면 있을 수 있는 종목에서만 몇 종목을 잡아드릴 거예요. 여기서 압축을 해드릴 거예요. 뭐 6종목 다 살 수 없잖아요. 삼성출판사는 시장 조치 들어갔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 하나만 해주시면 되는데 나는 선구자다. 뭐 동학개미 운운하는 거에 연동돼서 뭐 그냥 무슨 엉터리 시황에 움직이거나 하지 않고 또 이런 거 휘둘리지 않고 나는 선구자다. 선구자인 만큼 나는 진짜 내 여유 자산의 1%만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구자 한번 갑시다. 선구자. 그렇게 능동적으로 쫙 올려주시면
이거 이제 종목만 보시면 뭐 할 거예요? 이거 종목 이렇게 올려드리면 내일 살 거예요? 샀다가 낭패 보시려고? 그럼 또 윤종도한테 화내실 거 아니야. 선구자 빨리. 선구자, 나는 선구자다. 나는 선구자야. 그러면 제가 기준거래량 싹 잡아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0군데에 14,000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능동적으로 선구자 안 올려주시면은 그 방은 자료 국물도 없어. 능동적이신 방만 제가 자료를 그 이상의 자료를 오늘 교육하다 보면 또 자료가 또 나오겠죠. 뭐 캔들이면 캔들 자료를 또 올려드릴 테니까 선구자. 뭐 아예 반응이 없는 방도 있어. 그 오늘 모니터링 하시고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요 선구자 올릴 때 안 올리시는 방 여기는 뭐 완전히 아무도 없네. 이런 방은 자료 올려주지 마세요. 아무도 안 계신데 뭐 시청자가 안 계신데 뭐 하려고 올려드리 힘들게. 그죠? 여기도 뭐 애니김님 그래도 한 분이라도 계시니까 올려드리긴 해야 되는데 능동적이셔야지. 목소리가 이렇게 돼서 숨을 못 쉴 정도인데도 야간 무료 방송을 하고 광고 몇 분이나 했어 내가 1분도 안 했잖아 광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쪽에서도 지금 실시간 접속 인원이 요거는 이제 어제 거네요. 그죠? 어제 거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거에 유튜브 링크 한번 볼게요. 짠. 이렇게 해서 194분 계시니까 좋아요. 뭐 싫어요가 벌써 몇 명 있어. 내가 볼 때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싫어요 누르시는 분은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싫어요 누르시는 분은 딱 정해져 있어. 어떻게? 그냥 계좌 시퍼러진다니까. 평생 한 달 안으로 주식시장 떠나신다니까. 일반적으로. 농담이 아니라 마인드가 저러시면 어떻게 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전화번호도 올려주시고 카카오 링크도 주시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좋아요 140개 정도는 나와야죠. 200분이면 좋아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 들어가서 올려드립니다. 자 요 이제 옆으로 빼놓고 다시 어렵지 않아요. 변동성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양봉의 기준에 진짜 확률이 좀 높은 단기 매매를 하시는 기준 대신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자산의 일부만 들어가셔야 된다. 절대 패가 망신합니다. 한 방에 죽어요. 34년 주식하면서 20몇 년을 봤어요. 그런 분들을 그 자만감에 빠지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죽는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명신산업부터 보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명신산업의 경우에 지금 그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죠 그냥. 거래량 거래대금이 제가 교육용의 자료나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때 가장 중요시 놓고 말씀드리는 게 거래량 거래대금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명신산업 같은 경우가 오늘 거래량이 자기 상장 주식수의 얼마? 거의 뭐 절반 가까이 3분의 1 이상 거래가 터져 있는 거죠. 앞전의 거래량 같은 경우 이런 날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3,100만 주. 대주 지분이 63%인데 유통 물량이 그럼 37%인데 40% 잡고 거의 뭐 한 1,500만 주뿐이 유통 물량이 없는데 3,100만 주가 터졌죠. 그건 뭐예요? 말씀드린 고빈도 매매, 뺑뺑 매매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매집이 됐다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방송에 팍세 얼마나 많이 갖고 나갑니까?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을 본다 그랬어요. 일정 범위의 거래 대금. 앞전 그 거래량의 대략적으로 이제 80% 정도 수준의 거래량 기준. 그게 이제 5천억이 넘겨지는 흐름 같으면은 5천억 미만이어도 된다. 이때 당시 기준이면은 3천억 정도면 돼요 또. 막 1조씩 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막 7천억씩 막 9천억씩 터질 필요 없다. 3천억 정도 수준만 나와도 이제 거래 그 변동성은 나온다. 그러면 이날 거래량이 터져서 들여다봤다면 이날은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터져서 들여다볼 수 있지만 9% 갭 상승 이후에 눌림목 3%고 18%까지 가요. 그럼 저럴 때에 눌림목에서 그 편입 기준 설정 범위 돌려질 때 시초가 넘길 때 그리고 뭐 이날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 충분히 터지죠.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전환되면서의 거래량이 터질 때 이날도 갭 상승 7%면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시장 조치가 들어가 있느냐 유무에 따라서
그나마도 비중을 1%냐 뭐 2%냐 그 비중 조절을 해야 되고, 여기까지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기준에 시가총액이 이제 1조 월등히 넘어선 상태잖아요. 9%까지 내려와서 그럼 우리는 교육 기준에 어떻게 했어요? 조금 전에 그 자료 뿌려드린 그 자료에 보시면은 교육 기준의 그 자료 요 내용이 있어요. 1조 이하 기준에서의 최대폭 15%, 또 명신산업은 1조 이상이 됐죠. 그렇게 해서 10% 이상, 10% 수준까지만 따라붙을 수 있다. 이거를 방송에서도 그대로 다 가지고 나서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명신산업의 기준점을 한번 볼게요. 예전 강의 자료 보시면 12월 21일 기준이 있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방송 화면에 있나 모르겠는데, 야간 교육 화면에 이렇게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18일 기준에 이걸 캡처하려면은 이거 모니터링 하신 분들 그 나중에 이제 그 만약에 저희 직원분들이 보면 이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거죠. 그 거래량을 써놔야지. 거래량 안 써놓은 걸 캡처하고 주면 어떻게? 그렇게 해서 거래량 2,50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써드렸단 말이에요. 12월 8일 같은 경우는 별로 물량이 시가총액이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인바이오 상한가 감사드려요. 명신산업 상한가, 와, 우리는 사실 이때 인바이오를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인바이오 매매 사인이 나갔어. 비중 5%씩 막 이렇게 나갔어요. 왜? 12월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폭등 랠리에, LG화학 폭등 랠리에 막 눈누난나 하고 있었다거든. 삼성전기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 뭐 난리가 났죠. 우리는 IT 비중 위주로만 있는데. 그래서 그 수익 때문에 인바이오 같은 그 시가총액 작은 1,000억 조금 넘는 종목도 비중 채워서 수익을 내고, 명신산업도 같이 이제 교육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흐름입니다. 상한가에도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러고 나서 이러한 그 방송화면 보시면 명신산업, 명신산업, 명신사업이라고 저 잘못 올려놓은 거 봐, 글자. 12월 15일 그리고 12월 17일에도 명신사업, 명신사업 끝까지 다 잘못 올렸네. 15일자에 이렇게 방송 가지고 나와서 지금이랑 똑같은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 야생화 선생님, 또 청둥우리 선생님, 동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최근에는 안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왜? 지금은 원체 대형주의 기준에서 좋으니까. 또 이런 종목이 어땠어요? 완전히 박살이 났죠. 명신산업도 아예 속된 표현으로 개박살 났잖아요. 이게 이제 만도 ST판부터 해서 다 수익 내신 그 기준점인데, 다시 명신산업 볼게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땐 좋은데, 여기서 꼬리 달리면 우리는 차익 실현한단 말이에요. 상한가에도 여기서 절반 다 정리하고,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 끝나고, 그 다음부터 거래대금이 이날 뭐 터질 때 음봉이잖아. 개장주 잠깐 붙었다가 미끄러지면 밀은 안 두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도 뭐 꼬리 달렸어요. 망치는 다 필요 없어. 거래대금이 죽으면 안 들어가요. 이런 날 한번 변동성 매매 한번 해볼까? 이런 날 5에서 20% 움직이고 꼬리 달리면 전량 정리죠. 근데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면은 결국은 냅뒀더니 뒤지더라, 죽더라, 그것뿐이 안 돼요. 좀 심하게 표현해서. 그럼 최고점 61,000원 대비해서 순식간 밀려 내려오는 건 순식간. 이 좋은 장에, 폭등장에, 허벌나게 올라간 저장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오늘 같은 날 들어가서 오늘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그 전부터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렇다면 나 갖고 있다가 대박 냈어요. 나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왜 사야 되는데? 여기서 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랑을 할 수 있는데? 거래대금이 1,000억 미만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말 같지도 않은 거래량에서 44만 주 거래된 이거 어떻게 샀어 이거? 뭘 믿고 사? 얘가 끝내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펀드멘탈적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PER 보세요. 얘가 끝내주고요. 거래소 공시가 나왔냐고. 의무공시 나온 거 있어요? 의무공시 나온 거 있어요. 의무공시라는 게 뭐냐면 주가의 변동을 크게 줄 만큼의 매출이 변화됐다든가 이런 부분들 없잖아. 단 하나도 없어요. 상장 이후에 상장가 공모가가 6,500원이에요. 결론적으로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보자. 그럼 내일의 기준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오늘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슈가 불거진 상태고요. 오늘 거래대금이 6,600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그랬죠. 하나는 말 그대로 오늘의 변동성 25%를 보려면
오늘의 거래 대금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근데 오늘의 거래 대금이 형성되면 주가는 오늘 주가 대비해서 10%는 들어 올려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 논리. 예. 원래는 이제 오늘 변동성이 없었다면 이제 5천억 기준 잡을 텐데 내일도 5천억만 잡을까요? 5천억을 기준을 잡읍시다. 공격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5천억 나누기 45 4만 5천 원 정도 등락이 나온다라고 쳐서 1100만 주 조금 더 올려서 1200만 주의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신산업의 거래량이 오늘 1600만 주인데 1600만 주 1640만 주 곱하기 80% 해줬을 때 1300만 주 1300만 주에 4만 5천이면 5천억 좀 넘겨. 오케이, 그럼 1300만 주로 갑시다. 무슨 말이냐면은 명신산업의 상한가를 목표로 하는 거래량은 1300만 주 이상이 터져줘야 그 가능성을 본다. 거래대금이 얼마? 대략적으로 5천억 이상. 그러면 3천억 정도의 거래대금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변동성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변동성이 나온다. 얼마? 10% 수준의 변동성을 목표로 하는 거죠. 최소. 시초가 대비입니다. 내가 산 가격, 뭐 저점 대비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시작 가격 대비 10% 수준의 변동성을 놓고 보려면 최소 3천억은 터져야 전체 시장의 20위 안에는 그래도 들어오니까 그 20위 안에 들어왔을 때 시장의 관심이 더더욱 집중이 되는 거고 2,000개 종목에서 1%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렇게 됐을 때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4만 5천 원이 아닌 대략적으로 4만 원이 아닌 4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 들어 올렸다고 치고 그렇게 됐을 때 660만 주니까 조금 더 써서 700만 주의 기준, 700만 주의 기준을 설정 범위로 잡는 겁니다. 명신산업은 변동성 매매 기준 700만 주, 그 다음에 상한가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1300만 주. 아, 이런 거래량 터질 수 있나요? 아니, 오늘 거래량 1600만 주예요. 6600억이 터졌습니다. 내일 이 거래량이 안 터지면 얘는 못 가요. 오늘 복귀 교육한 것처럼 이 거래량이 이거 마감 때까지 이 거래량 아니잖아. 700만 주라고 감안을 했을 때 소문나 있으니까 내일 동시효과에 7만 주가 실려야 돼요. 7만 주가 안 실리면 어떻게 해? 안 들어간다니까. 7만 주가 안 실렸는데 왜 들어가? 얘가요 저기 뭐 재료가 있고. 그따구 거 하지 말라고. 얘가 그래도 애플카하고 뭐 그게 공시 나왔냐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자꾸 잘난 척 하지 말자니까 서로가.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거? 그러면 그걸 얘기해 준 사람은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야? 결국은 보도자료 뉴스잖아요. 5% 범위가 9시 2분에 빠바방 터져야 돼요. 소문 나 있잖아요. 오늘 거래량 빡빡 터졌었잖아. 그럼 최소 700만 주 기준에 5%면 얼마야? 35만 주가 터져야 돼. 터질 수 있을까?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럼 삽니까? 아니지. 양봉인 걸 확인하지. 시초가 대비 양봉이냐. 그리고 9시 10분까지 기준에서의 10%, 그러니까 70만 주는 9시 10분까지 터진다고 봅니다. 터진다고 봐요. 근데 터지고 나서 음봉이면 말짱 도루묵. 터지고 나서 양봉일 때 따라 붙을 수 있다. 9시 30분 기준에 20% 140만 주 이상이 터지고 양봉이어야만 따라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따라 붙으려고 봤더니 10% 이상 올라갔어요. 그럼 못 따라 붙어요. 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10% 이상 따라 붙지 않기로 우리끼리 약속했죠. 언제? 교육 자료 지금 나눠드렸잖아. 언제? 방금 나눠드렸잖아요. 방금.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어떻게 한다? 안 따라 붙는다. 어디까지? 10% 넘으면 안 따라 붙는다. 여기 다 있잖아요. 윤정두의 교육 자료는 미리 20년 전부터 또 34년 된 노하우를 압축을 해서 이렇게 다 해놓은 거잖아. 그래서 SFA 반도체도 1월 26일 날 상한가, 또 월요일 날 29% 폭등, 화요일 날 19% 폭등이에요. 꼬리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어제 추가 또 급등. 그러나서 오늘 음봉이니까 오늘은 못 들어가고 9,330원을 지지하거나 돌파할 때 거래량 수반돼야 들여다볼 수 있고, 명신산업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면 이 거래량 보고 양봉일 때만 들어간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을 못 지키면 나머지 종목 아무리 올려드려봐야 말짱 도루묵이야. 내 자산을 지켜야 돼. 얘네가 거래량이 안 나와요. 또 혹은 음봉이야. 음봉이면 거래량 절대 이 거래량 기준 거래량 잡아드리는 거 안 나와요. 그럼 매매를 안 한다 기준을 잡으셔야 돼. 근데 주가가 밀리면 낙폭과대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주가가 좀 들어 올려지면은 거래량 확인 안 하고 따라 붙는 경우도 있고, 또 주가가 들어 올려져서 오버슈팅 나와서 막 10% 이상 15% 이상 막 올라가는데 시가총액 감안 안 하고 퍼센테이지 감안 안 하고 막 그냥 따라 붙는 경우도 있고, 오늘도 우리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삼성 출판사를 상한가 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께서는 오히려 너무 고점을 잡으셔서 손절을 했더니 쭉 미끄러져. 그래서 손절 잘했다 했는데 돌리더니 얼마였죠? 기준거래 36,500원 36,500원 돌리고 상한가 41,000원대 가버리죠. 그러니까 기준점에서 대처를 좀만 잘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다시 질문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거래량 기준의 기준점 그리고 캔들의 양봉의 기준점 잘 지키겠다 하시는 분들은 양양양 한번 갑시다. 양봉 나와라, 장장봉 나와라, 장양.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해야만 나머지 센트럴 모텍이라든가 DPC, KT, CS, 세원, 코리아센터 이런 종목의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약속도 안 지키고 에이 개뿔 난 모르겠어 이러면서 막 아무렇게나 매매하면 안 돼. 장양 빨리 양양 장양 빨리 노란톡 국민톡에도 빨리 올려주시고 유튜브의 흐름에서도 올려주세요. 출석 체크도 할 겸 좋아요 200열 내부시면 70%면 어떻게 150명 이상은 좋아요 눌러주셔야지. 아니 이렇게 교육을 해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명신산업이야 애플카가요 그 누가 모르냐고. 뭐 결론은 명신산업이야 애플카가요 어쩌고저쩌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대처를 어떻게 해? 내일 사 말어. 지도 모르지. 지가 알면 건물 사겠지. 예, 저도 몰라. 윤종도도 오를지 내릴지. 다만 알 수 있는 거는 내일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 나오는 기준에 어떤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거냐. 그것을 구도적으로 다 설명 못 해드리니까 이런 기준점 자료 드리니까 나 늦게 들어와서 못 받았어요. 그럼 장양 빨리 누르시라고. 그러면 조금 이따 한 번 더 올려드리고 링크도 한번 동영상 링크도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장양. 에? 건물 사겠지. 윤 사장 스님 건물 사겠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18분 남았거든요. 센트럴 모텍 빨리 들어갑니다.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장중에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전략 기준을 잡아드리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상한가 잔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왜 상한가 잔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의 그 변동성이 상승 부분이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윤종도 뭐라 그랬어요? 무지하게 좋은 장이라고 그랬죠. 농담이 아니라 무지하게 좋은 장이에요. 예? 좋은 장이라서 이런 애들도 가는 거예요. 나쁜 장이면 얘네들이 가? 나쁜 장이면 다 빠지지. 하루에 1000종목씩 빠지는데 뭔 헛소리예요. 막말로.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서 여기서 오버슈팅이 한 번 더 나와도 돼. 근데 오늘의 강세로 이 그 센트럴 모텍이 투자주의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지정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라도 내일 아침에 제가 다시 확인해서 투자주의나 이런 거면 빼야죠. 뭐 굳이 투자주의 경고 시장 조치 들어가 있는 종목을 뭐하러 들어옵니까? 시장 종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기준 거래량의 80% 정도는 실려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그 센트럴 모텍의 기준에 이제 그 설정 범위를 대략적으로 1000만 주 기준 잡아드렸어요. 주가가 제한적일 때에도. 어찌됐건 12월 달에도 상한가, 이때도 상한가, 지금 또 상한가의 기준인데 개장 초에 갭 상승 이후에 4.93이죠. 5분봉 기준 보시면 거래가 터집니다. 터지면서 주가 흐름이 나와요. 그럼 결론적으로 좀 일찍 보고 계셨다면 이렇게. 우리는 관심 종목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들여다보고는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료 기준에 아주 강력한 문자 사인까지 드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요자락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이런 기준에서는 뭐 예를 들면 매직 계산기를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삼성 출판사의 기준에서 지금 이제 상한가가 37,400원이고 좀 전에 보니까 얼마예요? 36,500원의 기준이 절반의 기준이 되더라. 그 절반의 기준이 돼서 지지라인을 바꿔 돌릴 때 거기서 붙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센트럴 모텍의 기준은 시간 없으면 빨리빨리 진행해드리면 8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도 11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을 수반하면 됩니다. 그 1100만 주의 기준이면 얼마예요?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5천억이 터져야만 추가 상한가 기준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 다음 범위에 DPC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테마가 있든 뭐 DPC에 뭐 방탄이 있든 방탄 할아버지가 계시든 누가 계시든 이런 기준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갭에 대한 돌파 갭이잖아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고 아주 뭐 공격적으로 멀리 본다면 이런 부분에서의 저점 8,000원 대비해서의 흐름이니까 16,000원까지 16,000원 여기다 써놓게
나중에 화면에서 이 캡처하라고, 야간 교육 방송 다 종목 캡처해서 해야 할 때 캡처하라고 16,000원 이렇게 써놓게 목표. 그 기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뭐라 그러냐면 이거 편입하면 16,000원 가요. 나도 모른다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막말로.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거래대금이 죽으면 안 들여다본다. 그때는 캔들의 크기가 변동성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예? 거래대금 죽는다고 해서 그냥 와장창 깨진다? 그렇지는 않아요. 변동성의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앞전에 캔들 크기가 커진 적이 있어요? 없죠. 그리고 캔들이 커지다가도 꼬리가 달립니다. 결론적으로 DPC 같은 경우 오늘 2,800만 주의 거래가 실렸는데 2,800억 원 기준에 10% 등락이 났어요. 시가총액 5,500억짜리 기준입니다. 시가총액이 좀 더 크니까 이 위로 돌려놓고요. 그렇다면은 성향에 따라서 이제 많은 차이점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오늘 거래량의 80% 정도, 그러면 826, 818, 1,700만 주 정도. 그게 무슨 의미인데 1,700만 주가 터지면 대략적으로 10% 등락 범위가 나올 수 있다. 1,700만 주 터지면 15,000원 평균 단가 기준에서 움직일 수 있다. 대략적으로 뭐 1,700억에 한 3,000억 가까운 거래 대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한가에 진입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5,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 나와야 돼요. 시장에서 10위 안에, 5,000억이면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거래대금이 나와야 돼. 그럼 5,000억 나누기 1,500원 해주면은 거래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5,000억 나누기 15,000원 기준 해주면 3,330만 주니까 우리는 3,500만 주 명목 거래량을.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드리면 이제 시간별로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인지 그걸 보시면서 대처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요 기준점에 시간 없이 빨리빨리 하긴 하는데 그거 말씀드리지만은 핸드폰 각 자리에 이 자기 아이디에 대한 이렇게 핸드폰 다 갖다 놓으라 그랬어. 그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 자리 비울 때 본인이 그 핸드폰에서 지우면 되겠죠. 이 권한이 있는 핸드폰.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리고 자리를 저기 할 것 같으면은 내 걸 가져가서 왕관을 잠시 바꿔주든가. 힘들잖아 왔다 갔다 하기가.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 범위가 KTCS의 기준이 되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을 설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 거래일에 이제 뭐 상한가 간 종목 중에서 일부를 또 포착해낼 수 있고, 시간의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에서의 변동성 상위 종목,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오늘 거래 대금 3,000억 이상짜리 종목에서 변동성이 뭐 제한적으로 움직였더라도 추가 변동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 또 이슈에 대한 무게감이 있는 종목, 이런 부분들을 다 골라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일 8시 40분에 동시호가 이제 그 가격 그 설정 범위가 형성이 되면 거기서도 또 들여다보고 설정 범위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KTCS는 시가총액이 1,370억 분이 안 돼. 이거는 사실상은 의미를 부여하기 없어요. 거래량만 설정을 해드리고 뺄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만 보시고 전체 채팅방에 교육 안 받으신 분들께 올려드려봐야 리스크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너무 작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종목은 시간 내에서 200만 주 거래되고 100만 주가 잔량으로 쌓여 있어요. 그럼 300만 주의 기준에 이 종목 놀라지 마세요. 5천만 주의 기준에서 1,580억의 흐름이 있었고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 26%의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 기준을 목표로 잡는다면은 농담이 아니라 1억 주 이렇게 적어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야 거래대금이 그래도 5천억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5천억까지 바라지는 않고 1억 주면은 얼마? 3,500억 정도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3,500억 정도. 그리고 이제 이 기준에 변동성의 10% 정도 놓고 보겠다 하시면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보는 게 맞으니까, 너무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1,370억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대략적으로 뭐 3,000억 미만 2,000억까지만 터져도 변동성 10%가 나옵니다. 그러면 2,000억이라고 그러면 얼마예요? 지금 2,000억이어도 무지하겠어요. 그러면 오늘 5천만 주니까 오늘 5천만 주 기준에 80% 58에 40, 4천만 주만 터져도 됩니다. 4천만 주만 터져도 내일 기준에서 1,200억
1,500억 정도 터지죠. 그럼 변동성은 10% 나와요. 다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드릴 텐데 요거는 뺍니다. 밑으로 내려놓을게요. 이거는 그 오픈을 안 해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육받으신 여러분들만 보세요. 1,370억짜리 뭐 이거 상한가 가봐야 방송 나가서 상한가 보셨죠? 그러면 윤 정도만 진짜 양씨 아저씨가 되는 거야. 양봉의 양씨가 아니고 양아찌의 양씨.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런 종목으로 마케팅해서 여러분들께 대박 내드리고 수익 내드리고 하는 거 아니니까. 대주주분 20%입니다. 7,800원짜리인데 2,234억 분야인데 어찌 보면은 조금 전에 종목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그 세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또 2,550억이 터졌지만은 사실 그렇게 권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주가 그 변동성 범위를 형성할 수 있는 그 기준의 거래량은 잡아드립니다. 오늘 상한가 기준에서 이제 갭 상승이 11%나 나왔어요. 사실은 3,400만 주, 3,500만 주인데 그게 이제 2,550억이니까 3,500만 주 그대로 터져야 된다라고 기준을 잡습니다. 왜? 당연히 터져야지 오늘의 변동성 기준을 잡죠. 오늘 뭐 갭 상승 이후의 흐름이니까. 그리고 이제 5천억의 기준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기준에 9천원 정도 예를 들어서 형성이 된다고 치면 6954, 5,500만 주, 5천만 주 정도. 2천억짜리니까 5천만 주 정도. 그 정도가 실려야 상한가의 기준이 또다시 형성이 된다. 3,500만 주, 5천만 주, 3,500만 주, 5천만 주, 3,500만 주, 3,500만 주. 3,500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니까 얘네들은 4천만 주만 잡아놓을게요. 4천만 주만 잡고 이쪽도 일단은 3천만 주. 왜냐하면 내일 그 저거래량이 터지면 오늘 거래대금을 넘깁니다. 주가가 어차피 올라가서. 그거는 이제 시간 될 때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코리아 센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제 디타임 방송이 있나요? 지금 그리고 저 정 PD 이거 미팅 하나? 저쪽 그 방송 미팅? 여기는 어디 간 거야? 오늘 저 티타임 방송 있나요? 예, 더블 클랜 방송 있죠? 예, 7분 남았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코리아 센터가 이제 6,858억짜리 그 시가총액인데 이쪽의 기준을 한번 보시죠. 뭐 그렇게 해서 DPC보다 시가총액이 큰가요? 한번 볼까요? DPC 이왕이면 이제 조금이라도 시가총액이 더 큰 쪽을 보고 그 다음에 센트럴모텍이 얼마죠? 시가총액이 3,500억. 그럼 그 코리아 센터 쪽을 명신산업 밑으로 넣어놓겠습니다. 거래대금이 더 우선이 돼야 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보죠. 이렇게 해서 코리아 센터 부분은 오늘 기준에 거래대금이 이제 1,800억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일단은 미끄러져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시간에서 이제 좀 거래가 수반되면서 흐름이 나왔고 내일 3분의 1의 거래량이 이제 터진다고 감안하면은 일단은 1,600만 주 정도 기준이 되는데 그럼 오늘 거래량의 이제 80%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코리아 센터의 경우에는 오늘 등락 범위가 사실상 좀 제한적으로 형성이 됐거든요. 6,800만 주 7천억짜리 종목에 2천만 주 거래량 가지고도 등락 범위는 사실상 좀 제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때의 기준에서는 이제 이런 거래량 1,800만 주 거래량에서도 변동성이 20% 가까이 여기도 뭐 10%에 달하는 변동성이 나왔는데 오늘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눌림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거래량만 수반이 좀 완성되어 주면은 명신산업도 명신산업이고 시가총액 명신산업이 조단이긴 합니다만 이쪽에 코리아 센터의 부분이 소문이 좀 제한적이고 시간에서만 소문이 일부 났고 한번 들여다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거래량 부분의 흐름은 어차피 오늘의 변동성 4%를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오늘 거래량 이상은 터져줘라. 거래대금은 오늘 거래량이 터져주면 더 터지는 거죠. 거래대금이 똑같은 기준에 그래서 주가는 높여져 있으니까 2천만 주의 기준을 잡고요. 3천억을 잡죠. 죄송합니다. 3천억의 기준을 잡으면 일단은 9천원짜리니까 10% 들어 올려준다고 치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그러면
코리아센터는 3천만 주 이상, 명신산업 700만 주, DPC는 1700만 주, 센트럴모탁은 800만 주, 세원은 3천만 주의 기준에 거래량이 터져줘야만 변동성의 기준이 어떻게 된다? 변동성의 기준이 최소 10%, 시초가 대비 10%가 나올 수 있다. 상한가까지 진입하기 위해서는 4천만 주, 그 다음에 센트럴모탁 1100만 주, 3500만 주, 1300만 주, 50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뭐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성향 기준의 시가총액이 좀 더 우위에 놓여져 있는 쪽을 보고 코리아센터가 소문이 들러 있으니까 저쪽의 변동성을 공략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 출판사는 아마 시장 조치 들어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바닥에서 올라왔다 할지라도 이틀 동안의 변동성 자체가 이제 크기 때문에 아직 시장 조치 안 들어가나요? 단일가 매매 지정 예고 들어가 있죠. 2월 18일째 투자 경고 들어가 있고, 결론은 개별 매매뿐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 더 이상 공식적으로 이거 좋습니다 라고 매매의 기준을 못 잡아드려요.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거래량이 80%, 그럼 어떻게 돼요? 8일은 8, 58에 40, 1200만 주가 터져줘야 돼요. 1200만 주가 터져줘야만, 그래야만 일단은 추가적인 강세, 시초가 대비 10% 이상을 본다는 거고, 그리고 오늘도 5,650억을 넘겼는데, 야, 지금 그 1200만 주만 해도 6천만 주가 돼요. 일단 뭐 상한가 또 간다? 그러려면 진짜 1조가 터져요. 3거래일 연속 그 기준이라면 1조 원의 기준이 되려면 2천만 주는 터져줘야 된다는 얘기죠. 2천만 주. 그죠? 그래서 뭐 2천만 주, 1,500만 주, 2천만 주, 오늘 1,500만 주에 1,500만 주로 가죠. 이 정도 터지면 상한가 갈 수 있다. 그리고 1,200만 주 기준에서 70%만 잡아서 그냥 1,000만 주의 기준을 잡겠습니다. 공격적으로 보시면. 근데 다만 요 흐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흐름에서 결론적으로 얘는 또 뺀다. 왜? 투자 경고 주의 들어간 걸 왜 들어가요? 이걸 뺀다. 아시겠죠? 근데 내일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저 화면들을 같이 또 캡처를 해야죠. 만약에 삼성 출판사가 강력한 움직임을 준다면 교육용 기준에서 설정 범위 잡아드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다른 교육을 못 해버렸어요. 광고도 못했어. 뭐 광고할 일이 뭐 있어, 윤정두가. 어찌됐건 요거 빨리 올려줘라 하시는 분들, 윤정두요 영원해라 701109 빨리 갑시다. 701109 시간 없어요. 이거 빨리 올려드리고, 풍문도 들었어. 12월 며칠자죠? 아까 그게 13일자인가요? 그래서 거래량 부분. 자, 701109 빨리 701109 그렇게 해서 이거 저 올려드릴 테니까 나머지 복습해 보시고, 복사해가지고 이거 무료방에 넣어주시고, 아까 이제 우리가 그 풍문으로 들었어 12월 11일자 하고 거래량 상한가 잡아내는 교육 뭐 이렇게 해서 쭉 올려드렸잖아요. 그거 다 올려드리세요. 동영상이 아마 3개가 더 있을 겁니다. 자료도 하나 있으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 보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은 계속 701109 올려주시고, 유튜브 쪽에 지금 208분 계시는데 74개면 동네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목이 안 나와서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는 게 그렇게 힘들어? 유튜브 보시는 분들,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분명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께 전화번호도 유튜브에 올려주라고 했잖아. 2명이서 앉아서 뭐해? 응? 2명이서 앉아서 뭐해? 전화번호도 올려드리고 하라 그랬잖아. 문의 전화 하실 분들. 기계적으로. 뭐 왜 똑같은 얘기를 왜 맨날 그렇게. 전화번호 공지에 있어서 그래도 또 올려드리라고. 왜 본인들 생각만 하시냐고. 우리가 화장실 갈 때, 음식점 가서 화장실 갈 때 화장실 표시 안내판 다 뒤져가지고 화장실 가나? 급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없으면 물어보잖아요. 종업원 계시면은 화장실 어디로 가요? 그럼 손님 입장에 맞춰야지. 종업원이 저 사람 바보야? 안내 표시가 여기 있는데 그걸 못 봐? 이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할 거냐고. 우린 서비스 업종이잖아. 마님이 찾으시면 그냥 머슴이 달려가서 인사하고 해야지. 왜 그런 마인드들을 프로의식을 안 가져요? 2명이나 그렇게 앉아 계시면서 그렇게 힘들어? 여러분들도 능동적이셔야 돼요. 이렇게 올려드려 봐야 또 내일 돼서 그런다. 나 이거 고점에 샀어요.
고점에 사서 물렸어요. 그럼 대부분이 윗골이든가 그럼 차익 실현하는 구간 혹은 음봉 떨어져 있어서 거래량도 안 나오는데 막 들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오늘 기준에 이제 이러한 기준점들을 73회 방송 원고예요. 요거 드릴 텐데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삼성출판사 2월 18일 8시 48분에 올려드렸어요. 어제 야간 교육할 때 올려드렸습니다. 똑같이 1250만 주의 기준거래량까지 잡아드렸는데 1500만 주 터져요. 장중 기준의 변동거래량 보시면은 전부 잡을 수 있는 기준점이 설정이 됩니다. 2월 17일자 9시 19분에 올려드리고 동영상을 그리고 아침에 개장 전에 또 올려드리고 또 장중에 9시 12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37,300원인데 17%니까 못 따라붙습니다. 밀려 내려갔다가 2분의 1 조정받고 돌리면 이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시는 기준에 줄 걸었잖아요. 35,000원의 기준점에 이 기준은 뭐예요? 이 기준은 왜 여기서 못 사셨습니까? 거래량 교육해드렸고 갑자기 제가 윤정두가 매수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 개장 전에 올려드렸잖아요. 어제 야간에 교육해드렸잖아요. 그럼 개장 초에 들여다보고 있어야지. 근데 얘를 매매를 꼭 해야겠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주력주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왜 얘를 봐요? 50만 주의 거래량 수준에서의 흐름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봉으로 싹 돌려질 때 36,500원 넘기는 흐름에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다. 다.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쭉쭉쭉쭉 결국은 상한가 진입을 하죠. 그러니까 이 수익 범위를 36,500원에 샀으면 5,000원이에요. 10% 먹고 D도 안 들어오고 나왔습니다. 주린이 아침에 삼성출판사로 행복합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 체결강도 보시면 정확히 800만 주의 변동성 1250만 주의 상한가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9시 1분에 1% 9시 동시효과에 그럼 1250만 주 1% 넘기죠. 9시 2분에 5% 1250만 주 5%는 60만 주 넘기죠. 여기서 왜 못 따라붙어요? 시초가 대비 양봉이잖아. 거래량 터져 있고 시초가 대비 양봉이잖아. 거래량은 터져 있고 시초가 대비 양봉이잖아요. 내가 뻥쳐? 거짓말해?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그 전에 다 올려드렸는데 어제 야간에 오늘 자 마지막으로 소오름 갑시다. 소오름 소오름 그러면 재미없잖아. 소오름 이렇게 소름 안 돋아? 난 소름 돋는데 세상 돈이 난 지금 다 내 것 같아. 나 혼자 매매했으면 이거 상한가 오늘 못 먹었겠어요? 어제 야간에 교육해드리고 오늘 개장 초에 갭 상승해봐야 코딱지만큼 올라온 거 이거 거래량 터지고 빵빵빵 치고 가는데 10년 전에 만들어놨던 정형화된 그 자료를 다 교육 자료를 무료로 올려드리고 이걸 못 잡아먹어? 소름 갑시다. 소름. 그렇게 해서 여기서 못 잡아 드셨다면은 다시 눌려서 1시 이전에 36,500원 돌리면 편입할 수 있다. 그걸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렇게 해서 기준점에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그 직장인 문자방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오늘 것만 볼까요? 어제 것 그냥 뭐 주력주에서 지금 버겁고 힘들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다 이겨내면 되는 거고 어제 야간에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어제 야간 9시 31분에 삼성출판사 또 오늘 개장 전에 삼성출판사 개장 전에 8시 47분에 삼성출판사 그렇게 하고 나서 쭉쭉쭉쭉쭉쭉 가면 우리 3사 선생님 삼성출판사 14.37% 축하드립니다. 감축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눌림목에서 다시 사실 수 있는 범위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고 이렇게 SFA 반도체도 이 기준점 9,330원 지지받고 돌리는 흐름에 거래량이 수반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갖고 계시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뭐 서진 시스템 매직 계산기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후장 들어서 힘들고 하더라도 또 이겨내고 주력주 팔아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주력주들이 이래요. 새로 편입한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근데 이 정도 범위는 감내하실 수 있다고 감사하게도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럼 우린 자신감 갖고 대처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상한가 기준에서도 이렇게 일부는 파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행복했냐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라이브 방송도 보시면 똑같아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좋은 장에 내 종목만 밀리는 것 같고 시장도 어렵고 이렇게 보시면 야간에 올려드린 거 야간에 8시 47분 오늘 장중이죠. 이거는 오늘 장중
그렇게 해서 쭉쭉쭉 보시면 힘드신 분들은 힘드신 거고, 요 쇼박스도 있고, 랠리 선생님, 랠리 선생님, 와우, SFA 반도체 수익 정리했습니다. 여기 다 올려드렸잖아요, 이렇게. SFA 반도체는 이렇게 대처하십시오라고. 그러고 나서 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서진 시스템 또 시스템 매매하셔서 수익이 이렇게 나셨고, 다 이렇게 서로들 뭐 상승 장악형이 떴어요, 뭐가 떴어요, 이렇게 삼성 그쵸, 삼성 출판사 이렇게 전략 다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들이 좀 힘들더라도 이겨내고, 뭐 이겨내는 게 그냥 우리가 순실인데 막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새벽이슬님께서 아디다스, 그 윤정두가 딱 해놓잖아. 나 아디다스 아니고 우리는 JDI입니다. Just do it, just do it. 그래가지고 바로 just do it, JDI로 싹 이렇게 바꿔주시고, 다 같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도 여기 보시면 뭐 삼성출판사나 무슨 쇼박스나 수익났어요, 뭐 올라온 거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는데도 왜? 우린 주력주에서 그냥 지금 힘들더라도 주력주에서 수익 내고 말자. 어제 같은 경우에 SFA 반도체, 이번 주 초반 같은 경우에 SFA 반도체 정도에서 매매가 원활하신 분 정도에서 좀 들어가서 수익 내보자. 그 정도 수준. 그것도 문자도 안 나가요. 평상시 같으면 나갔지. 근데 지금은 안 나간단 말이에요. 왜? 시장 지수가 눌려져 있기 때문에. 조정도 깊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일 기준의 방송 자료에 여러분들께 요 자료들을 좀 넣어드릴 거 어떤 거냐면, 마지막 기준에 요거만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을 합시다. 어차피 늦은 거. 지금 기준에 여러분들이 이 연기금 관련 뉴스를 많이 보시잖아요. 연기금 관련 뉴스가 뭐냐면은 앞으로 30조 원 더 나오겠다. 내가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연구원들도 별로 관심도 없어. 나 같으면 미친 듯이 해요. 이 연기금에 대해서 한 번만 제대로 배우면요, 평생 써먹거든. 그럼 연구원들이 이거 한 번만 배우면 자기가 평생 써먹잖아. 근데 안 해. 녹화 방송 보면 되잖아. 근데 시간이 없지. 잠을 쪼개서라도 봐야지. 원래 잠도 못 자. 지금 우리 수석 연구원들은 하루에 2-3시간, 3-4시간 못 자. 못 자게 해가지고 내가. 근데 결론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작년 말입니다. 현황이. 2020년 11월 말. 그러면 사실상 이게 이제 국민연금에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오늘 이렇게 해서 안 해줘. 빨리빨리 안 보여줘. 자기네들도 뭐 귀찮아서 그런지 안 주시더라고. 결국은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 들어가 보면은 11월 말 기준에 15조 8천억을 158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158조. 정리를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시간 늦었더라도 이거 한 번만 해줘라. 좀 미안하지만 9시 반 방송 뒤에 계시지만 뭐 어떻게 뭐 방송 뭐 10개도 열어놓을 수도 있지. 자 0000 한번 갑시다. 이거 제대로 연기금 30조 판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연기금 30조 판다는데 빨리 0000 한번 갑시다. 0000 연기금 30조 판대더라. 진짜 팔 수 있을까? 0000 30분 팔 수 있을까? 0000 그리고 이 광고쟁이들 광고 무지하게 하는데 그거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0000 빨리. 그래, 연기금 빨리 짧게라도 30조 원 파는 거 그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거란 말이에요. 빨리 유튜브도 좋아요 빨리 하고 이제 우리 더블클럽님 방송 보러도 가셔야죠. 자, 유튜브도 빨리. 89개가 뭐냐니까. 지금 213분인데 150개 나와야지. 창피하게 말이야. 0000 빨리. 0000 그래요. 좋아요 빨리 좋아요. 150개는 있어야지. 150개 89개만 동네 창피하게. 그렇지. 자, 보시면은 이 내용이에요. 30조를 판다라는 내용이 단 게 아니고 30조 원을 판다? 앞으로? 그 뭐 허무맹랑한 얘기를 자꾸 하냐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30조 원을 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전략적 또 전술적 기준에서의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2% 3%가 있습니다. 투자 허용 범위의 기준에서 2011년도에 똑같아요. 매년 똑같아요. 사실은 일부 이제 뭐 바뀔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총 운영 기금의 변화는 794조에서 올해 849조, 그러니까 850조 정도로 늘어날 거로 보여요. 국민연금 기금 자체가 총 들어오는
돈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850조가 될 거로 봅니다. 55조 늘어날 거로 보는데 주식 비중을 17.3에서 16.8로 줄이기로 했어요. 왜 줄이냐? 뭘 왜 줄이냐? 나는 내 소중한 연기금,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 돈 들여놓는 거 난 별로 탐탁치 않아요. 윤정도는 제가 발을 담그고 있어서 그렇지. 어찌됐건 2016년도에 20%의 기준에서 계속 줄여서 올해 기준에 16.8%까지 줄이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운영 전략을. 훌륭하신 분들이 아니 진짜로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그 금액이 849조 대비해서 16.8%면은 142조더라. 근데 우리 그 직원분들이 잘 알아서 해놨겠지만 제 신뢰도가 좀 떨어지니까 막 빠르게 만들다 보니까 혹시 실수했을까봐 계산을 해볼게요. 149조 4,915억 곱하기 16.8% 해주면 그렇지 맞아 142조 7천억이라는 거예요. 142조 뭐 5천 이게 왜 5천 얼마로 나오지? 어찌됐건 142조 5,418억이라고 치고요. 그리고 2021년에 어떻게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전술적인 부분, 전략적인 부분의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16.8이더라도 21.8까지 채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채운다는 개념보다도 주가가 올라가서 올라가면은 요 범위까지는 그냥 냅둬도 된다. 가급적이면 이 범위에 맞추지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11%까지 줄일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1,000억을 갖고 있는데 올해 기준에 10%만 주식을 갖고 있기로 했어요. 그래 이제 삼성전자 10%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따블이 났어. 그럼 어떻게 돼? 20% 돼버리죠. 20조가 되죠. 10%니까 200조가 되겠네. 그죠? 100조만 사기로 했는데 200조가 됐어요. 그럼 1,000억 자산에서 100조의 수익이 나서 1,100억 자산이 됐잖아요. 1,100억 자산 중에 삼성전자 주식, 예를 드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이 200조가 있어. 그러면 비중 10%만 갖고 있기로 했는데 얼마 오버돼요? 10%면 얼마? 110조만 갖고 있기로 했는데 90조가 오버된 거죠. 그래서 그 90조 원이 시장에서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 왜 그래요? 그러면 설명을 지들이 답도 못하면서 30조 원 팔 거예요 그러잖아. 왜 그래요? 그러면 설명 답을 못하잖아. 예? 그래 묻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중이 넘쳐나서 가만히 자금은 1,000억에서 1,100억이 됐는데 주식이 너무 올라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전체 비중에서 그 비중을 줄여내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전년 대비 뭐 줄여서 그 개념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주가가 너무 올라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걸 막 팔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16.8%로 맞추는데 전략적 전술적 기준을 놓고 봤을 때 5%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 21.8까지는 여유가 있고 11.8까지도 여유가 있다. 결론적으로는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5%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면은 15%까지 채울 수 있고, 여기 10% 기준 잡았을 때, 그리고 여기는 얼마? 5%까지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5%까지 확대를 시킨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1,100억에 15%, 그러니까 160조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40조만 내다 팔면 돼. 시장에서는 90조를 내다 팔 걸로 생각했는데 40조만 내다 팔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작년의 기준에서 갖고 있던 11월 말의 기준 대비해서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11월 말에 2000년 11월 말의 자산 규모가 얼마나 그랬어요? 158조라 그랬죠. 158조를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11월 말 대비해서 158조인데 시장 지수가 11월 말 대비해서 저 운영이 얼마큼 올라왔는지 우리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발표를 안 해줬으니까. 그럼 11월 말 대비 12월 1일부터 해서 11월 말부터 볼까요? 종가가 저희 요 저가니까 지금까지 해서 얼마요? 20% 올랐죠. 그러면 얼마? 단순 논리로 20% 올라왔으니까 보시자고요. 단순 논리로 158조에서 20% 중간에 물량을 좀 팔았나 보지. 그래서 158조 원에 20% 곱해줍니다. 그럼 120%를 갖고 있으면 158조 곱하기 120%는 얼마? 지금 190조 가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었다는 거지. 190조 가까이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벌써 이미 오늘까지 12월 24일부터 오늘까지 며칠 36일 연속 매도입니다. 거래일수로 36거래일 매도를 하면서 얼마를 팔았어요? 12조 1,600억을 팝니다. 12조를 팔았다고 치죠 여기서. 그러면 그러면 이제 원래는 12조를 팔면은 176조인데 176조도 아니야 사실은. 왜냐면은 중간에 팔면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제 줄여놨으니까 12월부터 올라온 거에 줄여놨으니까 정상적으로 따지면 뭐 178조가 아니라 한 170조 정도 되나 보죠 뭐 추정치가. 그래서 결국은 올해 운영자산 850조 약 850조 중에서 16.8
8%가 142조예요. 그러면 지금 남은 게 178조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간에 팔아왔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빠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계속 갖고 있을 때 수익률 20% 계산을 잡아줬으니까 결론은 142조를 빼주면 어떻게 돼요? 170 아까 6조였나? 168조인지 6조인지 모르겠어. 하여간에 100 그래 100 정확히 따져줄게. 178조 마이너스 142조 뒷끝 다 빼고 그럼 36조죠. 근데 중간에 팔은 것 때문에 수익률이 덜 나온 거 있으니까 대략 그래서 뭐 어찌됐건 36조를 팔아야 된다는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178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0조 원 시장에서 논리처럼 이렇게 한다면 지금 172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시장 논리로 따지면 30조가 더 나와야 되니까 172조. 그러면 최대 허용 범위가 185조잖아요. 그럼 185조까지 채운다고 치면 어떻게 돼? 거꾸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3조를 산다는 거예요. 장내에서. 장내에서 13조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억이 아니에요. 조요, 조. 그래서 그 국민연금 그 자산 부분이 850조 정도 된답니다. 올해 말까지 걷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누적되는 게 850조에서 16.8. 그리고 이제 주식 수익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이 또 희석이 되죠. 1000조가 가만히 있고 주식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쪽 해외 주식도 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럼 해외 주식이 오른 거에 대해서 전체 자산이 희석이 되죠. 또 삼성전자 따블라서 1100조가 됐는데 해외 증시가 또 올라가지고 거기서 또 올라가면은 거기서도 따블라 버렸어. 해외 증시도 강세니까. 근데 해외 증시가 국내 주식보다 더 많아요. 근데 똑같이 그냥 100조 갖고 있다고 치고 거기서 따블랐다고 치면 그런 흐름처럼 1200조에 대한 10%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량이 다 나온다는 게 아니고 13조 원이 오히려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연말쯤 되면 이런 얘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말에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올해 자금 집행 범위가 뭐 16조 8%인데 지금 집행이 142조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시장이 깨졌어요. 시장이 막 깨져가지고 120조 하고 있어. 평가 금액이.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방송에서 그러는 거야. 22조 들어올 수 있어요. 연말까지 22조 채워야 돼요. 안 채우면 못 주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안 채워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더 팔아도 돼.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 전략적 전술적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오늘 뉴스 내용을 봐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뉴스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제가 이동하면서 하도 내 연구원들한테 뉴스 내용을 보고 올해 얼마를 팔았는지 아니면 HTS에서 보고 아니면 한국거래소 가면 나오니까 얼마를 팔았는지도 좀 보고 그거 좀 자료를 만들어 주라 하는데 그걸 안 해. 관리공단 가도 안 나오면은 이제 한국거래소 가면 또 HTS 상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잖아요. 얼마를 팔았다 뭐 하다 못해.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서 뭐 35거래일 팔았어야 하고 올해 새벽 4시에 나온 게 있어. 그 보면은 여기 요 한국경제인가요? 요건가? 어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운영난으로 뭐 주식을 팔았다. 이 말 같지도 않은 뉴스. 이거 확 그냥 막 그냥 인력난 때문에 주식을 매도 이 정신 나간 것들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기사를 쓰고 있어. 여기 조선일보 있죠. 자, 35거래일 연속 매도죠. 그럼 여기서 이 기자분들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채널 돌려서 외부에서 보는 그 전문가 나부랭이 윤정두 같은 그 전문가 나부랭이들이 나와서 떠드는 내용이 이 기자분보다 못한 거야. 이 기자분은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서 나왔든 뭐가 나왔든 12월 24일부터 17일까지 얼마? 35거래일이죠. 오늘까지 팔았거든. 그렇게 하면 36거래일이죠. 그리고 오늘 3천억 팔았거든요. 그럼 12조 1,600억이죠. 그거 계산도 안 하고 이 기사를 그대로 훔쳐다가 지 거 있냐? 35일 팔았어요. 그나마 똘똘한 애들은 36일 팔았어요 이런다고. 거기까지 한계가. 그래놓고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30조 원이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요즘 계속 뉴스가 그죠. 30조 원 더 판다고. 여기 보면은 3천 돌파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정확히 써 있는 게 지난해 이제 17.3 그리고 올해는 이제 16.8이란 말이에요 목표치가. 근데 여기 보면은 비중보다 자산별 비중이 목표 비중보다 5%포인트까지 높아지는 것은 허용하는데 국민연금은 자산별 비중이 목표 비중보다 5%포인트까지는 허용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이분도 제대로 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선일보 기자면 뭐 굉장히 학력도 좋고 하신 분인데도 좀 틀렸어. 왜? 금융 지식이 별로 안 되니까. 결국은 해외 주식이나 채권이나 해외 채권은 다 달라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우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것조차도 방송에 안 갖고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왜 들으세요? 그럼 윤정두가 정리해드렸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라는 이 뉴스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채팅방에 가서 다 물어보세요. 저거 국민연금 오늘 30조 나온다는데 뭔 소리예요? 30조 매도할 거 있다고 소리나 해. 근데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에 맞출 거니까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팔 수 있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우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2200조란 말이에요. 2200조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비중에서 방금 보신 그 30조의 기준이다. 1.5%예요. 1.5% 내다 판다고 해서 시장이 붕괴가 됩니까? 전체 시장의 1.5% 판다고 시장이 붕괴가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어차피 늦은 거 모르겠어 나도. 어차피 늦은 거 하나만 더 보면은 외국인 기관 그 수급 동향의 기준에서 보여드릴 부분이 있는데 요겁니다. 뭐냐면 한동안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수급 동향의 기준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수급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일 그 이 수급표 마지막 갖고 나간 수급표 포함해달라고 낮에 근무자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도 걱정 없다. 요즘에 툭하면 연기금 말고 그 전에 뭐 나왔어요? 투신권이 돈 너무 많이 판다. 또 뭐 나왔어요? 개인들이 펀드 팔아가지고 직접 투자한다. 그러니까 시장 고점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시면은 외국인 지분이 줄고요. 외국인들이 이때 56조를 팝니다. 30조가 아니라 지금의 연기금의 30조가 아니라 56조. 지금의 금액으로 환산하면요. 지수 감안했을 때 평균 뭐 700, 1000이니까 최소 이제 3배 이상 4배 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200조, 160조, 200조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거의 200조 팔았다는 얘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때 지수는 뭐 700에서부터 1000, 1600 이럴 때 다 판 거니까 지금 3000이잖아요. 66조, 56조를 팔았다니까. 그러면 뭐 보수적으로 잡을 때도 100조, 150조를 판 거예요. 그때 당시에 56조 팔 때 펀드에서 66조가 들어오면서 산 겁니다. 펀드에서. 그러고 나서 이 펀드 들어온 자금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장이 흘러갔다 그랬죠. 이렇게. 펀드에서 그 자금이 빠져나간 거는 얼마 되도 않는데 이렇게 원래 빠져나갔잖아요. 지금 이번에 빠져나간 거 작년 초고. 근데 이걸 가지고 개인들이 팔아서 직접 투자한다고? 아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한번 갑시다. 또 빨리 시간 없어. 확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빨리. 그 30조 같은 거 웃기지 말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66조 들어온 거라고 그랬죠. 66조 들어와서 지금으로 환산하면 200조. 그래서 외국인들 150조 이상 판 거, 그때 기준으로 56조 판 거 다 먹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실질 가는 거고, 지금의 연기금 30조, 자본시장에 꼬신 주식시장을,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불러 주식시장을, 그걸 정부가 두들겨 팬다고? 정신 나갔어? 정부가 부양을 하진 못할 망정 연기금 막대로 팔라고 그래가지고 시장 박살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보셨잖아요. 연기금 비중이 20% 비중에서 16.8로 내려서는 이 시간까지 시장에서는 2016년 이후에 시장이 폭등 랠리가 나왔지 지금 폭락 랠리가 나왔나? 에? 연기금 비중 줄이면서 폭락 나왔어요? 어디서 대도 않는 공포감을 여러분들께 심어주냐 이거예요. 비중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비중 어디 있어? 비중 나와봐. 비중 나와봐. 비중 연도별로의 비중이 있는데 지금 뭐 갑자기 보여드리려니까 그렇게 해서 그 비중을 연도별로 있어요. 20%에서 계속 줄여왔던 거. 그렇게 해서 20% 여기 있겠다. 기금운용 이건 증감률이고. 그래서 어찌됐건 2016년도에 20% 비중이었어요. 비중이. 그 20%의 비중을 줄여서 작년에 17.3까지 줄인 거고 올해 기준에 또 줄여서 중래 기술 비중을 올해 기준에 16.8까지 낮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금액은 비중을 줄이더라도 금액은 늘어나요. 연기금의 그 규모가 있기 때문에 비중은 줄여도 금액은 늘어난다. 그런 부분도. 여기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 표에 20% 이거 잘못 나왔습니다. 윤정도 머리 좋지 않아요?
20% 비중이 아니거든. 142조가. 그잖아요. 이거 어떻게 20%가 돼? 그 저희 직원이 막 급해가지고 막 빨리 하다가 틀린 거야. 그래서 바로 방송에서 얘기하죠. 창피하지만 저 20% 아닙니다. 16%대입니다. 이렇게. 네. 됐죠? 제 방송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아니 왜 화그냥 막 그냥 하다 말어? 화그냥 막 그냥 빨리 더 하셔야지. 화그냥 막 그냥 예. 그렇게 하시고 내일이라도 주력주에서 같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입장하셔서 어떻게 해요? 함께 이동 가져가시면 됩니다. 시간을 참 너무 많이 뺏어 먹었어요. 30분이나 뺏어 먹었는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은 더블 컬러님 방송으로 바로 연동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캐치스타 계신 분들은 옮겨가셔야 돼. 아니 왜 99명이야? 더 눌러주세요. 빨리 좋아요. 화그냥 막 그냥 오케이. 아시겠죠? 음악 없이 바로 연결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저쪽 그 더블 컬러님 방송 또 새로운 시황도 들으시고 전략도 들으시고 종목도 들으시고 그리고 저는 내일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